네, 안녕하세요. 한국체육사 임란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체육사 개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사 부족국가 시대 그 체육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 부족국가 시대의 그 생활을 먼저 살펴보면은 원시 시대에 그 인류에게는 많은 신체 활동이 당연히 요구가 됐겠죠. 그래서 맹수들과 자연재해 그리고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당연히 지켜야 됐고 수렵이라든가 채집 생활을 지속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천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술행위와 축제활동에도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집단에서 더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이 구성원 각자에게 굉장히 요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기시대 때부터 인류는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수렵이라든가 채집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가축을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면서 이 몸 근육을 더 다양하게 발달시키게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큰 동물을 수렵하거나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됐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단결을 하면서 신체 활동을 분명히 하고 단련시켰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강체육의 정의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자면 건강한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도 포함시키는데 이 시대에도 분명히 제천의식이라든가 주술활동, 그 다음에 춤, 노래와 같은 예술활동, 그리고 성년이식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이 고양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초기 시대에서 초기 시대 때부터 행했던 달리기, 뛴뛰기, 던지기, 당기기, 밀기, 그다음에 들기, 기어 오르기, 발찌르기, 헤엄치기 이런 것들은 신체 활동과 집단 구성원들의 협력해서 시행하였던 수렵이라든가 전쟁 시의 경험들이 현대의 개인이라든가 체육 단체로까지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사부족국가 시대의 수렵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구석기 시대의 그 시대에는 도구가 주로 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에 들고 들어오는 이 돌을 결에 따서 떼어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몸돌에 손에 쥐고 수렵 및 채집을 이용했는데 그 후 점차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몸돌에서 떼어낸 작은 그 석기들로 뗀 석기들을 돌을 사용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몸돌의 모양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썼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구석기 후에는 좀 더 갈고 이렇게 짧게 그 오려내기 시작하면서 창날이나 화살촉 용대의 뗀 석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렵 활동은 또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을 하면서 동물들을 사냥하는 방법은 분명히 집단 내에서 교육되고 이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사람이 미경험자인 아직 어린 사람들이 경험자들로부터 배워서 반복 연습을 하는 동안 그 과정은 중요한 체육 활동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석기도 시대에는 도구를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만들게 되고 더 큰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석기는 연마해서 사용하게 되고 본격적인 활이라든가 창, 도끼 등이 이용이 되면서 전쟁도 빈번해지고 규모가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렵과 전쟁에는 같은 도구들이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화살촉으로 잘 만들어진 석촉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활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이 점차 이제 활을 제작하고 다루는 궁술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을 텐데 이 활을 제작하고 다루는 궁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삼국시대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조인 주목에 대한 삼국사기라든가 고구려 본기, 그 다음에 시조 동명성 왕조의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 나이 7살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더라라는 내용이 삼국사기 등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게 여겨진 궁술에 대한 학습이 선사 부족 국가 시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수렵이나 어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유적에서 대형 동물의 뼈가 발견되는 것이나 반구대 암각화에서 여러 명이 배를 져서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해서 수렵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반복되는 합습과 훈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 구성원들이 성년이 된 후에 집단 활동의 한 일원으로 참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사 부족국가 시대에는 또한 유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삼국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유희적인 민속놀이가 유행했다라고 성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에는 유희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에도 많은 유희 활동들이 있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넘어가서 삼국시대, 유희가 삼국시대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로 넘어가서 삼국시대는 어떠했는지 좀 더 지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국시대는 시족사회에서 출발해서 부족사회, 군장국가, 연맹왕국,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막강한 군사력과 국가의 기틀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학관계와 대륙 및 외구와의 대외 항제까지 서로 경쟁과 협력 관계에서 성장해온 역사를 갖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체육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세기부터 약 6세기까지 삼국의 역학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당시 국방체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보고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이 삼국시대 중에서 신라의 화랑도는 국학에 있었는데, 화랑도는 일명 국선도라든가 풍류도 그리고 원화도라고 불리는 체계화된 이러한 신체 훈련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도의 군사적 훈련과 심신수련은 심신이론론적 전인교육을 지향한 체육을 체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대립 과정에서 전투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기도 했고, 무사훈련은 지덕체를 겸비한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나면서 기마술이라든가 활쏘기 등이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삼국시대의 무예에서 이제 기마술과 활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 기마술은 삼국시대의 마구와 함께 기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적으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기마 수렵도, 그리고 기마 전투도, 기마 행렬도, 기마 무사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는 부여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기마술이 이때는 중요시 여겨졌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또한 마숙이라는 놀이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 6세기경에는 이것이 마희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마희라는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을 조련해서 즐기는 다양한 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지증왕 때 연해의 장군이 된 이사부가 고도의 마숙을 배워서 가야를 속이고 영토를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의 마희는 말을 조련하며 즐기는 다양한 놀이였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자, 기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사, 말을 타고 달며 활을 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기사는 훗날 조선시대의 문과시험에 과목이 되어서 이 기사는 삼국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무예교육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왕과 병사들이 사냥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중국 사서인 주서에는 백제의 무기는 활과 화살, 창 등이 있었고 기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마술이 굉장히 삼국시대의 중요한 무예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활쏘기입니다. 이 활쏘기는 삼국의 주된 교육활동의 한 분야로 확립이 되었는데, 이 삼국시대의 이 활쏘기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삼국의 주된 교육활동의 한 분야로 확립이 되는데,
맹자에는 중국 은나라 시대부터 학제에 활쏘기를 가르치는 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에도 이 활쏘기가 하나의 교육 활동이라는 기록이 있고, 이처럼 삼국시대의 활쏘기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취급이 되면서 고구려의 경당에서는 활쏘기를 교육했고, 또한 신라에서도 긍정법으로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제에서도 활쏘기는 백성이나 임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의 하나로 취급될 정도로 이 활쏘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중요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시대에 민속놀이와 오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저, 격구, 축구, 수박, 석전, 방응, 마상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각저는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격기로 강력, 각희, 상박, 쟁교, 솔교로 등으로도 이름이 불렸고, 고구려 각저총의 벽화에 나타난 그림으로서 삼국시대에 성행한 민속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루는 경기, 그러니까 씨름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격구는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관 및 귀족자들의 훈련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숟가락처럼 생긴 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의 문에 쳐서 넣는 놀이로서 오늘날로 얘기를 하자면 필드 하키나 혹은 골프, 폴로와 유사한 경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인원수도 경기장 안에 정해진 위치에서 공격과 수비, 즉 대진을 할 수 있는 인원이면서 가능한 보통 10명 이상이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한 팀당 5명에서 6명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한 명은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골키퍼처럼 수문장이 되고, 나머지 전원은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즐겼던 게 이 격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 축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주머니, 공을 발로 차던 경기라고 되어 있죠. 이 축구는 가죽주머니에 겨라든가 털, 공기를 넣어서 만든 공을 발로 차던 공차기 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기차기라든가 혹은 축구놀이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수박은 서로 떨어져 주먹이로 치는 경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수박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건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수박은 씨름처럼 손으로 맞잡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서 주먹질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가 이 수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권투하고 비슷하기도 한 경기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석전은 편을 나누어서 하는 돌팔매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석전은 변전, 편전, 편쌈이라는 말로 변화가 됐는데, 이 변은 이변, 저변의 이변, 저변의 의미고, 편은 이편, 저편하는 구분지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부락 혹은 한 지방의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어느 한 편이 달아나면 지는 게 이 석전 게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응입니다. 방응은 매를 이용한 수렵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매를 길들여서 꿩이나 새를 사냥하는 일종의 수렵인 방응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존 활동이자 놀이로서 백제 아상왕은 자기가 호매하여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삼국시대 이 매사냥이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그들의 마상제는 달리는 말 위에서 보이는 동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타는 기술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훈련 목적으로도 실시가 되었었는데, 공마, 말노름, 말광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상제는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성행했지만, 이 고분벽화의 내용에서는 이 달리는 말 위에 앉은 채 공중에 던져 올린 물건을 받거나 혹은 말 등에 엎드린 장면과 말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 몸을 돌려서 나팔 끝을 거의 마주대고, 그다음에
불고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간 보여주기 서커스, 쇼 같은 것을 보여줬던 것을 말을 하는 게 이 마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기타 오락적인 성격을 갖춘 것들은 여인들로 좀 보자면 이 시대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네를 즐긴다든가 나뭇가지와 그 다음에 그 나뭇가지를 이어서 이렇게 그네 줄을 만들어서 논다든가, 그 다음에 널뛰기 같은 것들이 여성들의 민속놀이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선사부족국가 시대와 삼국시대 민속놀이와 오락까지 해서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